네, 초보자가 알아야 할 구글 문서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회사, 기업, 단체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변화관리를 하는데 코디네이터 역할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바이블은 여러분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책이라 추천드립니다. 자, 평가 참 어렵습니다. 구직자도 어렵지만 사실은 평가자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기관에서 6년 넘게 지금 평가 업무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다고 저희는 이제 기업을 상대로 평가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기업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평가자들의 눈높이나 평가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을 보고 이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짧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짧은 시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자들의 기준에만 잘 맞추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기업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그 자신을 잘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또 평가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자 분들도 회사에서 부장님, 임원 이렇게 구성하실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많은 기업에서는 또 외부 평가자들을 쓰기 때문에 외부 평가자들은 사실은 업무도 잘 모르고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평이한 그런 평가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자기소개서 학생들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상 글쓰기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글 내용 자체가 좀 획일적이고 내용을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다는 거지? 어떤 일을 잘한다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취업시장의 변화가 좀 많이 있는데요. 옛날처럼 공채 위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업무에 우리가 예전처럼 신입사원을 데리고 오면은 뽑으면은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필요한 인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업무에 딱 맞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력 같은 신입들을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스펙이나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이런 것이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평가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평가자들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잘 그만두지 않을 사람을 좀 뽑아달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어떤 경험이 있다, 어디 연수를 갔다 왔다 이런 거보다 오히려 그 업무에 딱 맞는 사람이 되려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업무 직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런 회사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작성하는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 내용 위주로 학교 생활 동안에 좀 계속 수정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서 내용은 그거죠. 나는 준비되고 역량 있는 사람이니 나를 뽑아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글이고 콘텐츠죠. 그래서 이 평가자가 하루에 수십 장 아니면 수백 장의 평가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읽는데요. 그 내용들 정말 참 별로 이렇게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내용 자체도 비슷하고 강조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때 좀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가자들도 사람이고 하루 종일 평가서 읽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 나오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조금 자세히 보지 않고요. 첫 문장부터 읽었는데 재밌어, 이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재미있게 써야 됩니다. 이게 뭐 이모티콘이나 뭐 재미있는 그림을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첫 문장부터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글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열식입니다. 나는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잘하고 뭐 저것도 잘하고 사실 이제 범용적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업무에 딱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은 단점은 또 한 가지에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나열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좀 포커싱해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물론 나의 경험을 쓰지 말라, 그건 아니겠죠. 자, 세 번째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점인데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뭔가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좀 더 알고 싶은데 내용이 없어요. 보면은 뭐 어디 무슨 뭐 인턴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인턴에서 어떤 일을 했고 우리 회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당신한테 도움이 됐고 또 그 업무를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궁금한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 못하다. 자, 정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합니다, 뭐 잘합니다, 뭐 항상 근면합니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뭔가 조금 그 평가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단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색이 없습니다. 뭐 한 100명 읽어보면은 한 80명 정도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경험도 비슷하고 뭐 공부도 비슷하고 뭐 거기다가 또 학교까지 비슷하면은 사실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는 전반적으로 나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결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제 뷰가 맞아야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국가에서 이번 평가에서는 이 제품을 개발을 했을 때 시장성이 있는 업체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인력이 좋고 뭐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잘 팔릴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제품 위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뭐 안 뽑힌 회사가 뭐 나쁜 회사이고 기술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런 결이 안 맞아서 뷰가 안 맞아서 떨어졌다. 취업 시장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제가 뭐 학생 여러분들 작성하신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뭐 저의 만약에 뭐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서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잡 디스크립션 뭐 여러가지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죠. 나열식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만 보면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 결이나 아니면 뷰에 맞는 사람을 뽑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은 내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면 좋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역량의 차이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발견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성 경험이 미흡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과 같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또 이제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 써주면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만약에 이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맞아, 저런 사람이 필요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제 인터뷰 시간에 사실은 더 디테일한 내용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터뷰 내용들이 질문자의 관점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미도 없고 나열식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성적이고 특색이 없다, 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제시를 하는 거, 일단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써야 됩니다. 뭐 자기소개서가 한 페이지만 써야 된다,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뭐 여러 장, 수십 장 써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로열티가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작성하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보시는 거에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업이 원하는 부분, 보통 요즘에 이제 AI 개발자들의 임금도 높고 많이 뽑고 있는데, 사실 그 AI 개발자를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은가요? 뭐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알고리즘 개발을 잘하고 뭐 AI의 복잡한 소식을 이용하고 뭐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좀 꼼꼼하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상식이 있고 이런 사람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AI 개발이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 또 많은 금액은 이런 데이터 품질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뭐 그런 업계나 회사나 직종의 이슈 사항들은 사실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관심 있는 회사가 있다면은 페이스북이나 뭐 링크드인 이런 데서 펠로우를 해서 계속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또 관련된 카페에서 가 보시면은 정말로 막 공통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인사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고민들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이렇게 한번 동향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재미있게 써야 된다. 재미없으면은 열심히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새로운 뷰,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공부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들을 많이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뭐 열심히 잘, 뭐 빠르게 이런 얘기는 가급적 쓰지 마시고,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 보통 사람은 뭐 5일 걸리는 것을 나는 3일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빠르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량적 표현을 사용을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내내 이런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 한글이나 아니면 워드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구글 문서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도록 뭐 PC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 또 바로바로 작성할 수 있고, 또 멀티미디어도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자기소개서 학생들이 작성하신 내용을 보고 조금 코멘트를 했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또 아래 주소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